네, 오늘 서울 환시의 달러원 환율은 4원 80전 상승한 1,039원 80전, 1,040원을 아직은 하회하고 있고요. 1,030원대에 걸쳐 있습니다. 마켓 진단을 통해서 환율과 주가 이야기 한번 알아볼까요? 네,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준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환율 얘기하기 전에 주식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지난 뉴욕 증시 지난주부터 좀 무겁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해서 때마침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는 기술주들이 급락하기 전에 임직원들의 매도가 급증했다. 내부자 정보를 글쎄 알았을까요? 야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랬다고 하는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자, 주가의 조정을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견조하죠.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요즘 이렇게 금융시장의 대세는 롱숏입니다. 국가 간, 산업 간, 업종 간, 한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 이게 롱숏인데요. 지금은 최근 들어 우리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이렇게 코스피 부진에 대비해서 코스닥이 잘 가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롱숏의 일환인데, 지금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난 3월 FMC 이후에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견조하고 뉴욕 증시는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급락은 특히 나스닥에서 나타나고 있죠. 다우나 S&P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준비한 차트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빠지면서 121선도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죠. 특히 지난주 목요일 날 3.6% 하루 짱대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또 밀리는 그림이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나스닥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 주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간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일목균형표를 살펴보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추후 주간으로 즉 데일리, 위클리 캔들이 한 2개 정도 더 음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 기술적 보조 지표도 매우 무겁습니다.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테크 제약주 중심 이런 식의 인덱스를 보시면은 대단하죠. 이쪽이 보시면은 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왔던 것이 이렇게 월간 추이가 이렇게 흔들다가 갔다. 그렇다면은 거의 2000년도 닷컴 버블을 갖다 이렇게 연상시키는 그런 쪽의 흐름입니다. 지금 최이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부자들이 먼저 난파선에서 뛰어나오는 그 쥐들처럼 시장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흐름은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S&P 500 기준이고 JP 모간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저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000년에 그 닷컴 버블 무너질 때 S&P 500 흐름 한 절반 무너지고 다시 또 100% 정도 반등 나왔다가 또 한 57% 하락 나오고. 자, 여기서 이번에 대단한 랠리가 나왔죠.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 다음에 QE3, QE forever 무슨 등등으로 해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말하는 PER,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주가보다도 어닝을 의미하는 E를 갖다가 뭐를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17이라는 데도 있고 이 리포트에서는 15.2로 이때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딴 거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밸류에이션 부담에 시달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현 밸류에이션 부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PER이 좀 너무 높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든지 즉 분모가 커지든지 아니면은 기업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분자인 P가 낮아지는 즉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증시 흐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이런 와중에 이머징도 이렇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만 차트는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환율로 한번 보시자면은 이머징 같은 경우에 브라질 헤알이 이렇습니다. 보시면 지금 앞부분에 오늘 코나도 달러원 1,000원으로 가느냐 해서 마침 한경와우에서도 $1가 아닌 달러원으로 기표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들 다 알아듣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용어를 써야겠죠. 그렇지. 앞부분에 나오는 먼저 불러주는 통화가 기준 통화입니다. 즉 달러 헤알 환율이라 하는 얘기는 이 상승은 달러 강세 헤알화 약세죠. 최근 여기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이제 이머징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브라질 헤알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자, 증시보다도 환율로 한번 보시자면은, 자, 이제 5, 20, 60주주, 60주 이평선 거의 1년 평균치에 도달했고, 이 또 상승 추세선을 걸리고 있고, 하나 더 보시자면은 특히 리라입니다. 똑같은 우리 달러 환율 보시듯이 똑같습니다. 환율 폭등이죠. 그 이후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자, 어느 정도 변곡점에 도달했고, 최근 며칠 들어서는 또 리라화가 약세를 보이는, 환율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머징도 지금쯤 이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최근 이 랠리를 이끌어왔던 외국인 매수세는 주춤한 반면에 그동안 이제 팔고 있던 우리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매매 주체 수급에서 매매 동향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이 시장의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의 의미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나름대로 다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중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원달러는 그냥 1달러죠. 그렇습니다. 동남아에 가면은 원달러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는데 ISO 국제표준기구에는 사실 기준 통화와 상대 통화가 나눠져 있고 네. 그대로 표기하게 돼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원화를 앞에다 넣죠. 그래요. 이게 뭐 천동설과 지동설의 엔달러, 차이가 달러, 유로, 그렇죠. 뭐 원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사실 표현이죠. 거꾸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좋은 지적,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교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네. 자, 뭐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이 미국 연준이 조기금리 인상을 일축했습니다. 네네. 3월 FOMC 결과를 열어보니까 그래서 자니 옐런 의장도 시장 안정을 좀 눌렀고 이번 주에 또 아마 연설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그와 동시에 신흥국 통화들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브라질 헤알 한화, 또 터키 리라화, 멕시코도 그런 것 같고요. 자, 이런 이머징 통화의 강세에 계속 편승해서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1,000원이 이제 깨지느냐. 네. 이걸 이제 논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원화 강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고전에 지금 제이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 FMC 부분을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지난 3월 19일 날 FMC에서는 결국 QE 종료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기준금리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뭐 말씀하신 3월 31일 날 옐렌 발언이나 또 최근에 지난주 우리가 확인된 FMC 의사록에서는 좀 더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좀 더 강조하긴 하면서 시장을 다독거렸습니다만 지금 연준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조금 그리고 천천히 올리겠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우리 뭐 시장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대 중반에 그린스펀이 금리를 꾸준히 올리는 와중에 소위 말하는 신중한 속도 내지는 무슨 예측 가능한 속도라고 할 수 있는 메저드 페이스라고 해서 FMC 때마다 25bp씩 꾸준히 올리던 그 시절에 오히려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미국의 금리는 낮아지고 달러는 약세로 가는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연준이 3월 FMC에서 금리 인상까지 언급했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작년 5월, 6월처럼 이머징은 휘청거려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머징이 부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준이 워낙에 천천히 그리고 조금만 이런 메시지를 강조함으로써 이 달러를 빌려서 좀 더 높은 수익이 가능한 쪽으로 가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 세력들로서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 겁나는가 하면 시장에서는 항상 그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변동성, 즉 연준이 느닷없이 금리를 올린다든지 연준과 무관하게 시장 금리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면은 이 저금리의 달러를 빌려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는 세력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준이 계속 다독거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른바 키높이가 맞춰지는 그런 장이 되면서 그걸로 최근 이머징 시장의 호조를 갖다가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그 부분은 오늘 올라간 이진우의 중구난방과 팟캐스트를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안근모 편집장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환율로 넘어가자면 이러네요. 달러 환율 보시면은 지난주 1,050원까지 무너졌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과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4년 1,140원이라고 하는 그 레벨이 무너졌을 때 결국 900원까지 갔었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경험치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번에 이 1,050원 금융위기 이후 3번이나 바닥을 형성했던 1,050원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까 그 코너의 타이틀처럼 이제 1,000원도 무너지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당장 우리가 가질 만한 그런 국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체들의 거주자 외화예금 보유량을 보더라도 또 우리 딜러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거래할 때의 마인드를 보더라도 뭔가 불안했거든요.
중국도 불안하죠. 미국 금리 올릴 것 같죠. 우크라이나 어쩌고저쩌고 하죠. 북한은 뭐 연일 쏴대죠 하면서 들고 있던 그 부분이 결국 무너진 롱스탑 장으로 볼 수 있고 저 또한 이번 장에서 이렇게 1,050원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밀렸다는 것은 여기서 먹고 있는 세력은 별로 없다.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선의 의미는 이 빨간색의 지지선에서 검은색의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1,050원의 회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만 네. 이제 이러한 수급이나 기술적 변수를 갖다가 완전히 압도할 만한 갑자기 느닷없는 변수가 나온다면은 또 이 1,050원을 다시 또 올라서는 그런 국면은 나오겠죠.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넘치는 달러 수급을 보나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나 결국은 궁극적으로 세 자릿수를 가야 되는 환율은 맞는 것 같고 네. 당국의 스탠스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1,030원 레벨을 바로 깨고 가자는 것은 좀 위험스럽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선진국, 이머징 할 것 없이 시장마다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변곡점의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주 또 뭐 중국, 일본은 북한은 또 태양절이죠. 네. 김일성 생일인가요? 뭐 작년, 재작년 할 것 없이 4월마다 꼭 북한에 도발이 있었다는 부분. 뭐 이런 등등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반드시 아래쪽이다라고는 볼 수 없고 좀 짧게 보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켓 진단이었고요. 환율과 주가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